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 2018년 구정이 다가왔군요. 네, 시간 빨리 가죠? 금방인 것 같아요. 벌써 구정을 세면 이제 2월달도 다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시간이 빨리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구정이라 그러면 좀 신난다라고 일단은 표현해야 되겠죠. 오래간만에 일가 친척분들을 만나 뵙고 또 이제 부모님을 또 이렇게 찾아뵙고 또 부모님 집에서 뭐 짧게는 뭐 한 2박 3일 또 길게는 뭐 3박 4일 정도 또 이제 계실 수도 있고 또 이제 처갓집에 또 갈 수 있는 또 이제 기회가 되는 거겠죠. 아무튼 이제 구정 또 추석으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 좀 만나 뵙지 못한 여러 친척분들을 만나는 거 이거 자체만 해도 좀 행복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에서는 특집으로 이제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서 발간한 2017년 한국 부자 보고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책자를 보시면 요 보고서 내용 보면 이제 한국 부자들이 부동산의 축적 과정이 또 어떻게 되냐, 또 한국 부자들이 금융에 관련된 생각은 또 어떤 생각이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 부자들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한 3부로 해가지고 1부, 2부, 3부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구정연휴에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고향 찾아가신다고 또 긴 운전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라디오 방송도 있고 하지만은 또 이제 간혹 가다가 혹시라도 제 방송이 생각나시면 이렇게 틀어서 운전하시는 김에 또 이제 구정연휴에 또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자기만의 시간이 또 있을 수도 있겠죠. 또 시간이 안 갈 수도 있겠고 이제 그러한 경우에 그냥 편하게 제 방송을 애청하시면서 대한민국 부자들이 부동산에 관련된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알고 계시지만은 이번 방송 이제 특별 시리즈 3부로 해가지고 더 부자들의 부동산에 대한 마인드를 한 단계 더 배우는 단계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으면 좀 좋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요. 여러분 그 효자와 불효자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또 어떻게 보면 효자와 불효자를 구별하는 방법 여러분은 어떻게 효자, 불효자를 구분을 하시겠어요? 뭐 부모님한테 돈을 많이 주시면 효자, 부모님한테 돈을 못 주면 불효자? 이제 부모님 그 사시는 그 집을 이제 아들이 장만해주면 효자, 그리고 부모님 사시는 집을 아들이 장만해주지 못하면 이제 불효자?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일단은 부모님한테 잘하는 사람은 우리는 효자라고 생각하고 또 부모님한테 못하는 사람은 우리는 불효자라고 뭐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모님한테 10번 잘하다가 한 번 부모님한테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 한 번 잘못한 거 가지고 계속 마음 아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효자다. 그리고요, 이제 부모님께 계속 못해요. 부모님께 계속 못하다가 딱 한 번 잘했어. 근데 그 딱 한 번 잘한 거 가지고 영원히 두고두고 생색내는 거. 이게 이 사람이 불효자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어느 정도는 불효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작년에 뭐 해줬잖아요. 아니면 올해 들어서 뭐 이렇게 해드렸잖아요. 이렇게 해서 많이 생각했는데 그 얘기는 저도 부모님께 10번 잘못하다가 이게 한 번 어쩌다가 한 번 잘한 거 가지고 이렇게 생색을 내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또 평상시에도 부모님한테 좀 잘 찾아뵙고 안부 인사도 좀 드리고
뭐라고 할까요? 뭐 잔정이라고 하네, 잔정.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부모님 집에 가기 전에 뭐 호떡 파는 사람이 있으면 호떡 집에서 호떡 좀 사다 드리고 그런 잔정이 있다 하더라도 뭐 이렇게 해 드린 거 가지고 이렇게 생수가 내면 그게 불효자라고 하네요. 그러면요, 또 좋은 부모님이 있고 나쁜 부모님이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부모님이라는 거는 대부분이 다 좋으신 부모님인데, 그래도 우리가 언론이나 이런 거 통해서 보면 간혹 가다가 또 이렇게 안 좋은 부모님도 계시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것도 좋은 부모님하고 또 나쁜 부모님을 또 어떻게 구별을 하냐라고 하면, 이제 좋은 부모님은요, 이제 자식에게 10번 잘하다가 자식에게 딱 한 번 잘못했어요. 이제 그 잘못을 가지고 자식에 대한 평생 가슴을 아파하시는 거, 이런 부모님들이 이제 좋은 부모님이라고 하는 거고요. 나쁜 부모님은 또 뭐라면 이 자식에게 막 매번 못해, 10번 못하다가 딱 한 번 잘했어요. 그거 가지고 또 자식에게 딱 한 번 잘한 거 가지고 또 생색내는 부모,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흔히 나쁜 부모라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부모님들께서는 자식들에게는 좋은 부모님이시죠. 또 저 포함해서 자식들은 부모님께 대해서는 불효자 같아요. 왠지 모르게 더 해드릴 수 있는데 우리 자식들에게 주는 사랑만큼 우리 부모님한테 그 한 10분의 1 내지 100분의 1만 줘도 부모님들 굉장히 좋아하실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의 사랑은 특히 부모님과 자식 지간의 사랑은 이제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요, 2018년 구정을 앞두고 나서 요번 구정만큼은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들은 내림사랑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요번 구정 또 2018년만큼은 이제 올해만큼은 내림사랑은 이제 좀 중단하고 올림사랑으로 우리 부모님한테 한 번 더 잘하는 거로 이렇게 구정을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잘해줄 날은 앞으로 엄청나게 길게 많이 남아있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잘해줄 날은 앞으로 많이 남아있지 않다. 이게 이제 정답인 것 같아요. 즉 부모님한테 우리가 잘하는 그 효자가 또 효녀가 됐으면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물론 제대로 안 되죠. 제대로 안 되지만은 10분 중에 한 번이라도 이 자녀들에게 관심 가지시는 그 100번 중에 한 번이라도 우리 부모님한테 한번 잘해드리자. 물질적으로 못해드리면 마음으로 남아. 또 이왕이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말 한마디를 할 때도 엄마 아니면 아빠 고마웠어요.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말 한마디 해주는 그런 따뜻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구정맞이해서 우리가 아무튼 효자와 불효자 차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렸고 다 효자 효녀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서 2017년 부자 보고서가 나왔고요. 이 상품, 요 보고서는 대한민국에 있는 금융투자 상품에 예치된 자산 10억 이상을 보유한 개인들을 대상으로 한국 부자들의 부동산에 대한 인식과 또 이렇게 돈을 마련한 형성 과정 및 또 이 부자들은 어떻게 이 부동산을 전망하고 또 이 부자들의 부동산 투자 성향이 어떤 건지 또 이제 이 부자들은 미래에 대해서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물론 이 속에 보면 금융상품 부분도 굉장히 많은데 금융상품은 우리는 좀 배제를 하고 우리는 좀 부동산 위주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하기 앞서서 2003년도 한상보 씨가 지은 한국의 부자들이라는 책이 있었죠. 네, 그 책은 이제 나오자마자 엄청나게 베스트셀러가 됐죠. 또한 이 책으로 인해 가지고 부자 열풍이 굉장히 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TV를 틀어도 요 한상보 씨가 또 TV 속에 또 강의하는 모습도
아직도 제 기억 속에 좀 이제 생생하게 남아 있어요. 그 당시 이 한국의 부자들이라는 책 한 권을 내가지고 이분은 엄청나게 떴죠. 또한 이 당시에 우리가 한국의 부자들이라는 책으로 인해서 이 당시가 또 저금리 시대였지 않습니까? 이제 은행에 돈을 넣어도 은행 이자가 예전만큼 안 나온 시대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자에 대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또 10억이라는 돈이 은행에 예치해도 은행 이자가 그닥 많은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부자들을 꿈꾸는 시기였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책이 나오고 나서 이제 그 2003년도 이후에 한 몇 년 있다가 허영만 화백의 부자 사전 1, 2라는 만화까지 나왔어요. 근데 이 만화책도 한국의 부자들만큼 책이 많이 팔려 나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저희 집에 이러한 책들이 있다는 것만 해도 많이 팔렸다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지금 2018년인데요. 이 15년이 지난 오늘의 이르기까지 뭐 한국의 부자들, 한국의 부동산 부자들, 한국의 빌딩 부자들 이와 비슷한 제목의 책들이 굉장히 아직도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책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대해서는 우리가 뭐 굳이 말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요, 이런 책들이 많이 팔린다는 얘기는 우리들이 누구나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하다. 그런 소망이 있다는 거잖아요. 또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뭐가 되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해요, 이와 같은 책들을 사보고 이게 부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다 부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이러한 책을 통하여 부자의 생각을 이제 자신의 생각 주머니에 넣고 이제 부자들의 행동을 따라할 경우에 우리가 부자의 길에 좀 더 나아갈 수가 있다. 이왕이면 부자들은 그나마 나보다는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이제 본받아서 따라해야겠다. 뭐 제일 중요한 건 이거지 않습니까? 부자들처럼 행동하지 않고는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죠. 제가 이제 전국적으로 좀 강의를 좀 하다 보니까요. 그 재밌는 분들도 많이 만나 뵙고요. 또 뭐 선임들이나 또 목사님들이나 또 신부님들도 많이 만나 봬요. 이제 강의하는 자리를 통해서도 이렇게 종교계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많이 뵀죠. 이 손님들이 제 강의에 오시는 거는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사찰을 옮기셔야 된다. 그러니까 어디 쪽으로 옮겨야지 더 좋냐라고 여쭤보시는 손님도 계시고 이제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죠. 이제 성도들이 많이 증가가 돼가지고 이제 성전을 다른 곳으로 좀 큰 곳으로 옮겨야 된다. 그럼 이왕이면 이 교회를 옮길 때 그나마 좀 투자성이 좀 더 나은 곳으로 옮기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몇십억짜리 교회, 또 더 크게 본다면 뭐 100억대가 되는 교회를 차라리 경매 나온 게 있으면 뭐 인수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상의를 해드린 적이 있죠. 이 그나마 비교적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적게 가지시는 분들 계셔요. 그분은 이제 신부님들이죠. 이 신부님들이 특징에 보면 사제서품을 받으신 이후부터는 노후가 완벽하게 보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부님들 은퇴를 하시면 매달 예를 들어서 한 300만 원 정도가 돈이 나오시니까 그거로 뭐 이렇게 돌아가실 때까지 돈이 나오니까 이 신부님들은 거의 뭐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좀 없으시고, 다만 이제 뭐 손님들이나 목사님들은 또 열심히 하셔야 되잖아요. 그 점에 이제 차이가 좀 없잖아 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신부님 중에서도 다 뭐 부동산에 대해서 배척하거나 개인의 재산을 축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배척하거나 뭐 그러시지는 않는 것 같고요. 어떤 신부님께서는 저한테 좀 강의를 해달라. 예를 들어서 신자들도 재테크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게 신자들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금융 피해도 당하는 거고, 뭐 또 부동산 사기를 당하고 또 금융 부분에 또 사기를 당하고,
저 결론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 피해를 입는 신자들이 이게 증가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신부님 입장도 시대가 바뀌었다. 이제 신자들도 최소한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재테크 기술 정도는 배워둬야 된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중고등부 또 대학생 그런 학생들한테도 강의를 이렇게 부탁할 정도로 이렇게 깨어있는 분도 계시다는 거예요. 물론 본인들께서는 관심이 없다 하시더라도 최소한 불자, 성도, 신자들만큼은 재테크에 관하여 관심을 좀 가지고 계셔야 되고 또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그렇게 자기 재산을 지킬 때 이제 행복한 가정이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종교계에 있는 분들도 이렇게 관심이 있고 또 우리 서민들도 관심이 있고 또 부자들은 더 많은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자들이 한국 부자들이 부동산에 대한 인식은 어떤 것이냐 이렇게 한번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제가 예전에 이제 어르신들은 이런 말씀을 꼭 많이 하셨어요. 특히 어르신들 중에서 좀 돈이 있는 분들은 이 가능하다면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이왕이면 이제 시내의 외곽으로 있는 그 토지 전답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라고 또 말씀하신 분이 계시고 한 번은 이제 당진의 땅을 한 2만 평 정도 구입하신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16년 전 그 당시에 당진 쪽의 땅 또 이제 서해안 고속도로가 뚫린다 이런 얘기를 듣고 또 서해안 쪽에 땅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고 그런 것 같아요. 또 뭐 구체적으로 본다면 어떤 분은 땅을 몇만 평 사시는 분이 이제 자네 여기서 말하는 자네라는 거는 저를 말하는 거죠. 나이도 젊고 또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참 보기 좋으니까 땅 사게 여기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이 지역 땅값은 굉장히 많이 오를 거야. 이 가격에 앞으로 몇 년 지나면 이 가격은 도저히 이게 두 번 다시는 오지 못하는 가격이 될 거야. 그래서 자네도 토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돈이 없었어요. 물론 그 당시에 돈이 있었다 하더라도 저는 아직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번다 이런 생각이 있었지 이 사람처럼 이 고속도로가 뚫리기 전에 미리 땅을 사가지고 고속도로 뚫리고 나서 뻥튀기 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생각은 뭐다? 이건 부동산 투기꾼들이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투기는 투기꾼들이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저 같은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으는 사람 즉 개미처럼 열심히 일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지금 와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그 당시 저는 이 부자에 대한 꿈만 있었지 아직 부자가 되기 위한 준비가 안 돼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그리고요 그 당시 저희 주변에는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시는 사람들보다는 부동산에 투자하면 망한다. 부동산은 투기꾼들이 투자하는 거고 그거 부동산 잘못 투자했다는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 부동산에 대한 좀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한 그런 사람들만 제 주변에 계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부동산에 대한 긍정적인 조언을 해줄 사람이 제 주변에 한 분도 없었다는 얘기고 요런 얘기는 결국 제 주변에 부자들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제 주변에 부동산원이라서 부를 축적한 사람이 있었다면 저 같은 사람에게 오히려 권유를 하고 부동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이제 깨고 부동산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준비를 시켰겠죠.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를 하라고 권유를 하셨겠죠. 그 사실 내가 과거에는 요로했는데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현재는 요로해졌다. 이렇게 말해주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 당시에 저 또한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고 또 한 달 한 달 먹고 살고 1년에 이제 한두 번씩 이제 적금 통장이나 예금 통장을 보고 돈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쌓였네? 이렇게 생각하고
친구들하고 그냥 소주 한잔 먹고, 그냥 이제 부모님한테 이제 이렇게 인사 좀 하고, 용돈 좀 드리고, 이게 부모님이 이제 외국 여행 가신다면 돈 좀 드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뭐 잘 키우고, 좋은 학원 보내고, 요런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지금 와서 또 이렇게 방송을 하고 보니, 그 당시에 만약 20년 전에 제가 부동산에 지금 같은 시야가 트였다면, 와우! 예, 그런 아쉬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중에, 우리 애청자분들 중에 20대 분이 계시고 30대 분이 계시다면 정말 행복한 거예요. 왜 행복하냐면 저희 때는 이렇게 부동산에 대해서 앞서간 사람이 이렇게 설명해주고 이렇게 코치해주는 그런 경우의 수가 굉장히 적었다는 얘기예요. 20년 전에 제 주변에는 부동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 거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부동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또 이렇게 말씀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하다. 또 어떻게 보면 정보가 공유되고 있는 세상이다 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대 30대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되고 또 더 노력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한국의 부자들은요, 이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서민들은 대부분은 아니지만 거의 뭐 또 대다수의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 반면에 이 대한민국 부자들의 특징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게 굉장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동산이라는 게 무서워서 투자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 부동산이 두려워서 투자를 하면 안 되는 상품이 아니라 부동산 투자를 통하여 자신의 재산이 늘어나는 그런 복덩이 같은 존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금 적금 같은 경우에는 위험은 낮고 수익도 낮잖아요. 또 저축성 보험은 이제 저위험의 저수익이죠. 펀드라는 거는 중위험의 중수익이죠. 이 주식은 고위험의 고수익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부동산은요, 이제 위험이 저위험이고 수익은 고수익이라는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에 이런 투자 종목이 이게 어디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 한국 부자들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관심을 안 가지는 부자들은 극히 드물다는 얘기예요. 특히 더 웃긴 거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더 많다. 이게 통계로 정확하게 나타난 부분이 뭐냐면 자산 규모가 큰 부자일수록 총 자산에서 투자용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증가된다는 거예요. 예를 말씀드리면 총 자산이 50억 미만의 경우 부동산의 투자 비율이 43.7%, 그리고 50억에서 100억 사이의 경우에는 부동산 투자 비율이 65.3%, 그리고 자산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동산 투자 이 비율이 무려 82%가 된다는 얘기예요. 요 얘기는 뭐냐라고 하면 아주 쉽고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부동산 투자의 비율이 총 자산에서 매우 높게 차지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생각을 하시냐면 대한민국의 부자들의 특징, 특히 부동산을 바라다 보는 그 관점은 매우 긍정적인 관점이다.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2부에서도 말씀해드리겠지만은 1970년대부터 이제 거의 시작을 했다는 얘기죠. 물론 과거 때처럼 그렇게 막 고수익이 창출된다 이렇게는 다들 안 보죠. 하지만 그나마 지금이라도 부동산을 통해서는 수익이 창출될 가능성이 다른 투자 종목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부자들은 부동산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자기의 총 자산의 투자용 부동산에 대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립니다. 구정특집 2부도 여러분 많이 기대를 해 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마다 다 기쁨으로 가득한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